참 미안한 사람이 하나쯤 생깁니다. 나에게는 그 사람이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 이 집에서 나가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아이는 가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다친 이후로는 아침마다 와서 죽을 수 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며느리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직 해도 완전히 뜨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놓인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고관절을 다친 뒤로 잠을 깊이 자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욱신거렸고 자꾸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 뚜껑이 부딪히는 소리. 나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감은 아직 방에서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부엌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뜨거. 지연이였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또 아침 일찍 와 있었구나. 나는 몸을 조금 일으켜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는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냄비에서 하얀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죽을 젓고 있었습니다. 내가 먹을 죽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내가 깰까봐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가슴 아프던지요. 이 집에 살지도 않는 아이가 새벽같이 와서 아픈 시어머니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버티고 있었을까? 그때였습니다. 지연이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을 젓던 손을 멈춘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부르자. 지연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급히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으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아, 요즘 많이 힘드나? 지연이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는 갑자기 가슴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영감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래 혼자 버티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시 흔들어 놓을 그날이 우리 가족을 다시 흔들어 놓을 시작이 될 줄은요. 지연이가 구급차에 실려 나간 뒤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영감은 한참을 말이 없었고 민수는 회사에서 급히 달려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주는 무슨 일이 난 건지 다 알지 못한 채 엄마 언제 와? 만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거실 침대에 누운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쳐 누워있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며느리까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들것에 누워서도 어머니 죽 못 써드렸어요. 그 말을 하던 얼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도저히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응, 엄마, 나도 병원 가야겠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엄마, 몸도 아직 그런데 그래도 가야 한다. 나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봐야만 했습니다. 병원은 늘 그렇듯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하얀 벽, 희미한 소독약 냄새,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병원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나는 민수 손에 밀려 응급실 앞 복도까지 갔습니다. 영감은 말없이 뒤따라왔고 민수는 접순이, 보호자, 설명이니 하며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나는 복도 의자 앞에 멈춰 앉아 가만히 문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요. 심장이 자꾸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큰 병이면 어쩌나. 설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아팠던 건 아니었나. 나는 자꾸 나쁜 생각만 했습니다. 한참 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 카노? 민수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큰 병은 아닌데.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라노? 민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하고 우울 증상이 있었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우울증이 있다는 걸. 그래서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과 제대로 아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병원까지 실려올 만큼 무너져 있었다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조금 안정되면 잠깐 볼 수 있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그 아이 앞에 서야 하나 싶었습니다. 조금 뒤 지연이는 작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수만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휠체어를 탄 채 문 밖에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창가 쪽에 서서 말없이 복도 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들어가려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현아, 아들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버텼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한테라도 말하지. 왜 혼자 그랬어? 그러자 지연이가 숨을 삼키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미안해 하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귀가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더 미안해 하셨어. 내가 눈에 보일 때마다 당신들 젊은 사람들 인생 망친다고 자꾸 그런 말 하셨잖아. 내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내가 정말 여러 번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플 때마다, 미안할 때마다 나는 늘 그 말을 했습니다. 내 때문에 너희가 고생한다. 내가 짐이다. 내가 없으면 너희가 편할 텐데. 나는 그 말을 그저 속상해서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아이 가슴에는 칼처럼 박혀 있었던 겁니다. 병실 안에서 지연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면 어머니가 좀 덜 힘들어 하실까 했어. 내가 매일 보이면 더 미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아프시니까 주근해드려야 할 것 같고, 아예 모른 척 할 수는 없고. 지연이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었어. 며느리 노릇도 잘하고 싶고, 엄마 노릇도 잘하고 싶고, 아내 노릇도 잘하고 싶었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다 못하겠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차마 병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하나를 바깥으로 밀어내면서까지 우리 가족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떠난 게 아니라 혼자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문 밖에 앉은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 내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지연이가 또 미안해할까봐. 그런데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던진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평생 자식들 앞에서 약한 소리 안 하려고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서운해도 넘기고, 아파도 견디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내 걱정하지 마라. 내 때문에 너희 고생한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연이 같은 아이한테는 더 그랬겠지요. 이미 마음이 약해져 있던 아이에게 내 미안함은 또 다른 짐이 되었을 겁니다. 나는 내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늙고 주름진 손, 평생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닳고 다른 손, 그 손으로 나는 자식들을 키웠고 남편 밥을 했고 집안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손 하나 제대로 쓰지도 못해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서러워서 나는 자꾸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이라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상대 마음부터 봤어야 했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엄마. 나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들었다는 걸
아들도 알았을 겁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연이한테 너무 못했구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 민수도 자기 몫에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그 아이가 그렇게 무너지는 동안 옆에서 다 알아채지 못했다는 죄책감. 가족이라는 건 늘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만 잘못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놓친 것들이 쌓이고 쌓여 금이 가는 겁니다. 나는 한참 뒤에야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는 침대에 기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자 제일 먼저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휠체어를 조금 앞으로 밀어 그 아이 가까이에 갔습니다. 한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현아, 그 아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차갑던지요. 내가 너를 너무 몰랐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연이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몰랐다. 나는 내 아픈 것만 봤지. 내 아픈 마음은 못 봤다. 병실 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도 영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네가 집 나간 거 나는 그냥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 지연이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 아이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아프지 마라. 힘들면 힘들다 하고, 숨 막히면 숨 막힌다 하고, 싫으면 싫다 해라. 니도 사람이다. 니도 아프면 아프다 해야지. 그 말을 하다가 내 목도 잠겨 버렸습니다. 지연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안 잘해도 된다. 살기만 해라. 네가 먼저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병실 안에 퍼지자 민수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감도 창밖만 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 안에서는 처음으로 서로가 아프다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눈물 한 번 흘렸다고 금방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닙니다. 지연이와 마음을 조금 나누고 나니 오히려 더 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야 하나? 집으로 와야 하나? 민수는 회사를 다니며 이 상황을 어떻게 버틸까? 손주는 엄마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있을까? 나는 그날 알았습니다. 진실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던진 말들이 지연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게 된 이상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내가 짐이다. 그 말만 반복하며
살 수 없었습니다. 달라져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조금씩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밖에서 간호사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민수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진실 하나가 드러나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일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은 며느리의 눈물 섞인 고백이 우리 가족의 더 깊은 비밀을 꺼내는 시작이 될 줄은요.